네, 오늘 이렇게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여건 발급원 부당해고 규탄 및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2월 10일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의 날인데요. 노동 존중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인권 침해 사례, 노동권 침해 사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작년 국감에서 이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담당했던 반장식 사장으로 사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 측에서는 어떠한 해결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22개월 쪼개기 계약을, 그것도 일용직으로 하는 편법을 10년 넘게 이어서 여건발급원들을 고용해 왔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서 이미 정규직 전환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22개월씩 3-4번을 반복 고용했다가 최종적으로 해고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석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했던 반장식 사장이 올해 초 새로 취임을 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정착, 체불임금 제로 시대를 이야기했지만 일자리 수석이 사장으로 있는 곳의 여건 발급원들은 정규직화되지 못하고 해고되었고 체불임금은 10억 가까이, 지금까지 확정된 것만 10억 가까이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여건 발급원들의 목소리를 외칩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정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공공연대 노조 이영훈 위원장님과 조합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아주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해왔던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이영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여기 앞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여권을 제작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여권은 외교부에서 발급은 하지만 실제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대행해서 지난 14년간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여러 문제와 이유들 때문에 조폐공사가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현재 화폐 발행을 조폐공사가 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의 경영상에서 보면 조폐공사 수입의 약 30% 정도를 이 여권 발급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권 발급 업무를 조폐공사는 지난 14년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연간 70명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때도 있었고 제대로 된 연차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2년 전에 노동조합 가입 이후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작년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으면서 그간의 법 위반 사항과 체불임금 약 10억 원을 판정받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조폐공사가 향후에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여권의 발급을 변경함에 따라서 자동화를 하게 되니 현재 있는 근무자들은 다 기간 만료와 함께 다 퇴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해 연말로 기존의 근무자들이 다 퇴직을 한 상황입니다. 차세대 여권 발급을 현재 조폐공사가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일정 정도 이제 해외 여행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여권 발급 업무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로는 이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도 완전히 사람의 업무가 배제된 상황에서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검안 작업을 고용을 일정 정도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폐공사는 현재 우리 그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우리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소송을 냈다라는 이유로 이분들은 배제하고 과거의 퇴사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일일이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하는 이유는 조폐공사가 이 여권 발급 제작 업무에 또 그 검안 작업에 기존에 근무를 했던 노동자들의 일정 정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일할 수 있느냐 이런 조건을 물어보고 그런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에 지금 일부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 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차세대 여권 발급은 더 이상 사람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14년간의 이 조폐공사의 행태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악용한 사례 가운데서도 가장 최악에 가까운 사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기간제 계약이 아닌 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해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은 법으로 조폐공사에서 고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고용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조폐공사는 작년에도 공사 경영이 적자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정규직 직원들은 325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2,530만 원의 금액입니다. 현재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여러 사회의 화두로 제기되는 지금에 조폐공사가 이렇게 비정규직을 그간에 악용했던 것도 모자라서 현재 있는 고용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과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합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을 다해 가고 있고 이런 공기업들의 비정규직을 악용한 사례들은 한국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들이 이렇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말씀 귀 기울여 담아주시고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런 진실들, 조폐공사의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말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여권 발급이 2007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15년 가까이 돼갑니다. 우리 여권 발급원들은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국민들이 신청한 여권을 기간 내에 보내기 위해 잔업까지 해가며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여권 사업이 조폐공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여권 제작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여권 제작을 맡은 사람은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비정규직일까요? 여권 발급원들이 하는 일은 기간이 부족해서일까요? 조폐공사에서 여권 발급을 시작한 지가 15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기계약 근로자 신분이어야 하지만 우리는 조폐공사 내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회가 진행될 때까지도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여권 발급원은 비정규직 신분임에도 책임은 막중합니다. 여권 발급 시 여권 발급원은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권을 꼭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여권을 판독한 여권 발급원의 이름이 컴퓨터의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여권 발급원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권 발급원들은 수백 건이 넘는 여권의 판독으로 눈의 피로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책자 형태로 된 여권을 피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앓기도 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화폐보다 더 많은 실적을 가져다 주는 여권 사업,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여권 발급 업무를 하면서도 우리는 공사에서 나오는 기념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해야만 그때서야 조폐공사에 마지못해 지급하는 태도는 우리 여권발급원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현재 전자여권은 올해도 계속 발급 중이고 내년에도 계속 발급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권발급원들을 계속 고용해서 일하게 해야지 왜 부당해고를 하는 겁니까? 조폐공사는 업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150억 손실을 보더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반장식 사장님, 14년, 15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께서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전환 취지를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장식 사장님께서는 취임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정부 지침부터 지키시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2007년부터 여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폐공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권 사업은 앞으로 계속된다.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여권 발급원은 업무의 지속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조폐공사는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여권 발급원들을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22개월 형태인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 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용 형태를 편법으로 운영한 것이다. 한국조폐공사는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에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하기 때문에 기존 여권 발급원들이 할 일이 없고 고용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조폐공사는 9월과 10월에 여권 발급원에게 차세대 전자여권 이면부 검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한국조폐공사가 차세대의 여권 업무에는 여권 발급원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던 주장과 배치가 된다.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조합원들이 더 일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14년 이상 지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이고 편법이다. 외교부는 2021년 11월 11일 현재 전자여권을 2022년 상반기 중 차세대 전자여권과 함께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여권이 계속 발급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권 발급원들이 고용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권을 발급하는 인력이 계속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는 11월 19일부로 여권 발급원들을 부당해고하였다. 조폐공사는 기존에 일하던 여권 발급원들을 부당해고하고 퇴사한 여권 발급원 수십 명에게 연락을 했다고 한다. 연락을 돌리면서 한국조폐공사가 제안한 근무일은 일주일에 1일, 2일 근무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2021년 10월 13일 국회에서는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용해인 국회의원이 여권 발급원 고용 문제 질의에 대해 여권 발급 업무는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면 자동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장식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었다. 정규직 전환 대상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본인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보다는 개변을 늘어놓기에 급급하고 있다. 14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사업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반장식 사장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여권 발급원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